준비하신 거 맛있게 드시면서 저희 그 포스트잇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70%가 물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신체 부위는 이제 심장과 폐의 경우는 80% 정도가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 안에 존재하는 물은 체액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땀을 너무 많이 쏟으면 저것도 되게 기가 딸리고 하잖아요. 그걸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 림프액, 뇌축, 척수액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물을 먹는 것, 좋은 물을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33가지 종류의 물에 대해서 여기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갈증 날 때 먹는 거, 혹은 밥 지을 때, 뭔가 이렇게 그런 음식을 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에너지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네랄 얘기가 이제 저는 여기부터 이제 하기는 했었어요. 그때 실체가 없을 때는. 우리가 5대 영양소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 무기질로 배우셨을 무기질이 미네랄입니다. 근데 미네랄 하니까 뭔가 더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저희 고객분에서 보약 먹듯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약은 한 번씩 먹는 거잖아요. 기력 날릴 때. 아니요? 여러분, 그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 선생님이 항상 밥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탄단지와 비타민, 미네랄까지 해서 5대 영양소인데, 탄단지는 에너지를, 열량을 내는 그 3가지 영양소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위에 탄단지를 아무리 잘 먹는다 하더라도 태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늘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기력 달릴 때 포스트잇을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타민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데 비해서 어린애들도 젤리 형태로 먹고 있잖아요. 미네랄은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최근에 그래도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병원 갈 때는 병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좀 불편하지? 했던 모든 거는 사실 어쩌면 미네랄과 관련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좋은 거 많이 챙겨놓고 운동도 하고 딴 애는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난 늘 필요해. 나는 무기력증이 있어, 우울증이 있어, 두통, 불면, 피부, 탈모, 손톱, 뭔가 신경계 이상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미네랄의 문제가 밸런스가 깨져서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은 배달 음식 안 먹어요. 저는 가공식품도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 많잖아요. 특히 도테라 정도 제품을 쓰는 분들은 정말 웰니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론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굉장히 뭔가 신경 써서 먹으면 그래도 좀 낫지만 이분들이 아무리 신경 쓰신다고 해봤자 텃밭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셔봤자 땅 자체가 미네랄이 없어요. 이미 영양분이 없는데 색깔은 예쁘고 모양도 다 우리 이렇게 걸러진 것들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기본은 토양인데 토양에 영양분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 지구도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처음에 지구가 어렸을 때는 미네랄이 엄청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 땅에서 먹고 자란 식물이나 동물에게 영양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있는데 영양분은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먹이사슬 정점에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 세계 이거 다 도테라에서 보셨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못 사는 동네들, 그래서 많이 개발이 안 된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저는 좀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타사의 그 예쁜 그림이 있어서 봤는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1914년도에는 2알 먹으면은 1일 철분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지금 30개 먹어야 돼요. 하루에 사과 30알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배도 부를 정도로 비싸요. 그쵸? 돈도 많이 듭니다. 시금치의 상황은 똑같아요. 1952년도에 한 단 먹으면 될 거를 23년도에는 30단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시금치만 먹나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좋겠어요. 미네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기질이라고 배웠던 게 그럼 뭐가 미네랄이에요? 라고 하시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쵸? 철, 아연, 셀레늄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밑에 가면은 뭐 몰리브덴, 붕소, 바다늄, 칠리카 여긴 일부만 나와 있는데 발음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나는 빈혈이 있어. 그럼 뭐 먹으라고 하죠? 철분 먹으라고 해요. 그럼 철분을 먹으면 다 빈혈이 깨끗하게 나올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왜냐면 어머니 네, 철분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오케스트라 같이 필요한 거예요. 철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연이 필요하고요. 이 조연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스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네랄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각광하고 있고 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니까 많이 넣어줘야 돼요. 다 같이 세트로.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한 4%, 5%밖에 필요하지 않다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떡하지? 에센셜 오일랑 똑같아요. 자기 역할을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몸에 이상한 게 남아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축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그래요. 눈 떨림 증상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그네슘 먹으라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병원 가서 마그네슘 처방받아서 먹었으면 나아야 되는데 눈 떨림 증상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아까랑 원리가 똑같은 거죠. 마그네슘이 기능하려면 여러 조연배우가 있어야 되고 여러 조연배우가 함께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스텝이 다 같이 기저에 작동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좋은 다량의 미네랄, 안전한 미네랄을 먹는 게 가장 정답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이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이런 거. 어차피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니까 이제 드셔야 되는 거. 두 번째, 미네랄은 우리 아까 탄단지가 작동하기 위해서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너무 필요하다. 세 번째, 이거 그때 수옥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스위치 같은 표현으로 하셨는데 얘는 진짜 스위치예요. 얘가 없으면 나머지 애들이 기능을 못해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거 예전에 다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서 셀레늄도 먹고 있고 뭐도 먹고 있고 얘기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볼까요? 3분밖에 안 되니까 그럼. Americans for thousands of years. And then also we have minerals here that the Native Americans would have been well acquainted with as part of their diet and as part of living off the land on the good things that nature provides. この先住民族はなぜそれがいいというふうに分かったのかといいますと、その川に行くとですね、怪我をした動物ですとかあまり調子の良くない人たちがですね、そこの川の水を飲むと怪我の治りが早かったり、あるいは早く元気になったりというような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て、これは命の水であるというふうに彼らは思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This is a very harsh environment here in the deserts of Utah. And you find these islands of life where a creek runs through, where you find Indian rice grass and you find minerals, and that's what sustains life in this very harsh desert environment. そして、この水が流れ込んできているこの地層にその大きな力が宿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ですね、この地層を細かく砕いて、それを料理に混ぜて、食べたりですとか、あるいはそれを皮膚につけたりしたというような逸話が残っているんですね。このヒューミックシェルの地層帯というのは今からだいたい7000万年ぐらい前の
植物が堆積をしたそう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このジュラ紀や白亜紀というのは地球の歴史上の中で動物も植物も最も巨大化した時代だ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まずは温度が高かった。それから酸素が豊富にあった。そして3つ目に土壌がまだ地球が若くてですね、土壌に栄養分がたくさんあった。つまりミネラルが豊富に含まれていた。この3つが理由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ですから恐竜も非常に大きかったですし、その当時に生育していた植物は70メートルから、大きいものですと100メートルぐらいにまで成長し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実は考えられているんですね。このように巨大化したこの動物植物というものがある時に突然に終わりを告げる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その大部分が地中深くにどんどん埋もれ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昔のこの植物の堆積層が地中深くに行きますと、通常は圧力や熱の関係でそれが石炭になったりですとか、あるいはもう分解されていったりということが一般的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ヒューミックシェールはですね、砂岩と砂岩、砂の岩と砂の岩にちょうど挟まれるような形で、ある意味押し花のように、サンドイッチをされたことによって昔から今までずっとこの植物としての性質を残したまま存続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그냥 전문가들의 얘기랑 실제 이런 자료화면을 보면 나 셀레늄 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 이제 더 안 나와요. 보고 그 사람이 평가하면 되니까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 70여 가지,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뭐 어디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75개, 77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정도 한 7, 80여 가지의 천연 미네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핵심은 식물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온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네랄 소금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다 배출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98%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집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톡스에 관련돼서 많은 좀 늘 이렇게 갈증이 있으실 텐데 중금속이나 농약 등을 배출하는데 정말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디톡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가봤자 어차피 흡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숫자가 4여야 되는데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센셜 오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말을 하다 보면. 세포 단위까지 이제 이게 영양이 전달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랑 너무 비슷하게 희석하잖아요. 그래서 도테라 오일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가 들어가기가 되게 저는 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유익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내 환경을 조성해주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네가 여기 와서 다친 애들이 여기 왔다 가면 낫고 하니까 자꾸 이런 동식물들이 이쪽에서 더 잘 지나고, 여기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다고 물이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이렇진 않은데 유타에서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어서 여기를 막 암벽에 그린 그런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챌린지를 4월 8일부터 처음 했어요. 그냥 한 번씩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했었던 거예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깨작깨작 먹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 놀라운 결과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파스를 이제 클래스도 계속하고 일본 사업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길래 저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을 다녀왔고, 일본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하다못해 저는 뭐 이러도 못하고 거기서 누가 저를 미팅해주지는 않겠지만 맵에서 어느 정도만큼이 이 제품으로 채워져 있는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많은 파스 라인업이 쫙 이렇게 있었고요. 사람들이 다 파스를 기본적으로 웰컴티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수록사장님께서 한 5가지 정도만 이제 그래서 이제 갔다 왔었던 내용들이고요.
일본은 2번을 갔죠. 2번째는 수옥 사장님과 양준 사장님과 함께 가면서 또 갔었는데, 그때 그 5가지 정리한 내용 다시 들고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거였죠. 제일 일단 첫 번째는 피부가 좋은 거. 피부라는 거는 얼굴 피부도 있고, 두피도 피부고, 이런 점막도 다 피부죠.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피부가 좋아졌어요는 너무, 사실 이거 아니어도 좋아지는 거 많아요. 우리 제품 중에. 그죠? 근데 두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 일본 사업자들은 그런 사진도 되게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이제 이런 거를 두피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시면 여기가 컬이 되게 잘 먹는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핀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고 잇몸과 같은 그런 점막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피부와 관련된 거는 가장 첫 번째로 그때 정리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번째는 염증과 통증 케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3번째는 배변이에요. 장내 환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체내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에센셜 오일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에센셜 오일에는 기능이 있는 거지 에센셜 오일 자체에 영향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건기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나는 이렇게 알약 먹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포스트엠은 굉장히 쉽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기식을 잘 드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도 경쟁하는 애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건기식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로도 괜찮은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희 고객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다음 마지막에는 기타와 관련된 건데요. 기존에 내가 에센셜 오일 라이프를 했을 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너머의 것이 여기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됐었고요. 제가 이거 지금 반년 만에 이 자료를 봤는데 반년 만에 본 이유는 저희 팀은 이걸 쓰지 않아요, 교환을. 왜냐면 이미 간증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막 사람 데려와가지고 할 때는 PPT 보면서 하면 아무래도 좀 긴장하잖아요. 그럼 그냥 같이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왜 다친 동물들이 가서 막 자기 치유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면 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짧게 이 정도 했는데 괜찮으실까요?